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려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으로 이거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다음 달부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문을 연다고 하는데 소장님, 이 대체거래소가 대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 웃어주셨어요. 예, 라임을 잘 타셨습니다. 예. 국내 최초의 이제 대체 거래소인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이제 다음 달 4일 공식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대체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이제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죠. 한국거래소 이외에 또 하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주식시장, 거래 플랫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존의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대체거래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합니다. 이게 이제 경쟁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대체거래소는 선진국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미 다수의 이 대체거래소가 운영 중이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대체거래소 도입에 대한 논의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넥스트 트레이드가 어쨌든 제도 도입만에 예비 인가를 받아서 금융당국의 이제 승인을 얻고 이제 다음 달 4일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이제 증권시장이 좀 경쟁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방금 이제 이 도입 논의가 한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에 따라서 자본시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 세계 한 12, 3위권 정도로 자본시장은 커졌는데, 근데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한국거래소가 운영을 하다 보니 다수의 어떤 이제 이 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과는 좀 차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이제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선진국을 좀 받아들인 거고요. 예. 그러면 대체 거래소 출범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거래 시간입니다. 기존의 한국 거래소는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6시간 30분 거래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대체 거래소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직장인이라면 퇴근한 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프리마켓으로 또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또 애프터마켓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운영이 되고 물론 이제 정규 시간에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점이 있겠지만 거래 시간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 또 하나가 이제 거래 수수료도 좀 저렴해집니다. 어차피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넥스트 트레이드의 거래소의 이제 수수료는 한국 거래소보다 한 20에서 40% 정도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 첫 주 거래 종목은 우량주 10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트레이드 추후에 코스닥 종목 80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코스피에는 ETF라는 상장지수 펀드 ETN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결합 증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넥스트 트레이드는 이제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거래 어쨌든 이제 이 종목 수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한국 거래소 독점 구조가 좀 깨지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민간 거래소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안심할 수 있나? 투자자 보호 조치는 뭐 괜찮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투자자 보호는 한국 거래소와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하루 상한가, 하한가, 종가 기준, 전날 종가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 시간 이외에도 시장 안정 조치 한국거래소에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KRX 한국거래소에 이제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한층 더 안심하고 이제 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이 하나 좀 생겼다, 하나 더 생겼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로 예. 선택할 여지가 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 하나 궁금한 게요. 기존에 있던 한국거래소와 여기 지금 뭐 종목은 동일한데 그럼 양쪽 가격도 동일한 건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일단 두 개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우량주라고 하면 가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비트코인을 이제 비썸에서 살 거냐, 예. 코인원에서 살 거냐, 가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때 거래량이 많은 데는 조금 이제 좀 변동폭이 적고 거래량이 적은 데는 변동폭이 커질 수 있겠지만 거의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차익 거래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디가 더 높다? 우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달러 팔고 와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사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어느 정도 수렴은 하지만 가격은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별개 시장이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이 대체거래소의 도입 긍정적으로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이거는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래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민간이 거래하게 되면 뭐 거래 속도라든가 다양한 거래 방식이 도입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미 다수의 대체 거래소가 운영 중이어서 저는 이거는 뭐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 복수 제도는 굉장히 전 환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 시간이 사실 이제 대폭 늘었잖아요. 그만큼 뭔가 리스크한 점도 있을 것 같고 투자자 보호 같은 거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대안책이 있을까요? 투자자 보호는 이제 한국거래소 유사하게 동일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데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다만 거래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 한국거래소도 시간의 거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일가, 종가 기준으로만 거래가 되는데 이 시장은 종가 거래가 아니라 이제 12시간 동안은 호가에 따라서 등락이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어요. 모니터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주제 한 가지 더 볼까요? 예. 이번엔 좀 다른 주제 한번 볼 텐데 그 올해부터 연금 계좌에서 해외 펀드를 투자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IRP 계좌 이게 사실은 연금을 목적으로 해서 공적 연금이 못하는 걸 좀 세제 혜택 주고 조금 이걸 활성화하자라는 치원인데 문제는 이런 계좌를 통해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돼 온 이 배당 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 1월부터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뭐였느냐? 그동안은 이제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게 되면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환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한테는 두 가지가 불리해졌는데요. 일단 연금계좌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는데 그동안은 투자 중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만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 주던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복리 효과까지 사라졌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뭐냐? 아니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충당해 주면서 오히려 세수 이탈이 있다. 이건 이제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국고로 보존해 주는 건 과도한 혜택이다. 라면서 기존의 선환급 후 원천 징수에서 선환급 절차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식형 펀드를 매수했다면 배당금을 받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면 한 15% 세율을 매기게 되면 국세청이 해외에 낸 세금만큼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분배금 받을 때만 그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내면 됐는데 하지만 올해부터는 외국 정부가 먼저 떼간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이제 원천 징수하고 난 이후에 또 국내 원천 징수 세율과의 차액만 나중에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제 특유의 과세 이연 효과도 사라지고
또 여기에다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서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3에서 5%의 연금소득세는 별도로 한국 정부에 내기 때문에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아무래도 이런 관련 상품 조금 판매가 더 줄어들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실제로 예. 판매가 좀 줄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예. 그러자 이제 정부가 이제 세 가지 상품 가운데 이제 한 개 ISA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일단은 이제 이 이중 납부 세액 공제라고 해서 일명 크레딧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부가 해외에서 낸 세금을 미리 환급해 주지는 않는 대신에 일종의 포인트를 쌓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를 적립해서 만기 때 예. 한국에서 낸 세금을 낼 시점에 그 포인트만큼 차감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연금저축계좌 IRP의 경우에는 이게 시행령으로 되지 않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중과세 문제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IRP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이 들어본 상품이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경제 소식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